네, 수지가 스쿠터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장면 중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와중에 경찰차가 수지를 향해서 웨딩드레스 정지! 이런 경고를 하는데 웨딩카를 손수 운전하던 신부가 자신을 향해 말하는 줄 알고 놀라서 돌아보죠. 스쿠터를 운전하는 신부를 보고 놀란 건지 아니면 수지의 미모에 반한 건지 눈이 돌아간 신랑을 혼내주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수지가 연구소를 잠입하는 장면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일반적인 첩보 영화처럼 느낌을 주면서도 자연스럽게 통화하면서 정말 쌩까고 수다를 떨게 해서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설정이었죠. 이 부분도 사실 시나리오 과정에서는 시집살이에 대한 여성들의 공감대를 샀던 장면인데요. 특히 해물전골에서 시작해서 해물탕이 되고 다시 해물찌개에서 매운탕이 되었다가 결국엔 해물찜까지 와전되는 그런 대사가 재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뭐라셔? 해물찌개를 하신다. 내가 돌아버리지. 그래도 형부는 언제편 들어줬을 거야. 이날 하루 동안 장면들을 다 찍었어야 했는데요. 해가 짧아져서 정신없이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카메라 2대를 가지고 복도와 실험실 내부의 2 장소를 동시에 세팅을 진행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실험실 안에 실험 장비들을 세팅하는데 여러 날이 소요되었는데 화면상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나와갖고 매우 죄송스러웠습니다. 노 박사의 등장으로 수지에게 위기가 닥칠 거라는 긴장감을 주려고 했는데요. 끝까지 용의주도하게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수지의 모습과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노 박사의 모습이 재밌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아쉽게도 삭제가 됐네요. 담배 좀 줄이세요, 박사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호텔 청소부로 위장한 수지가 화장실로 잠입하는 표정이 능청스러웠던 그런 장면입니다. 홍 팀장은 작전 중에 도너츠나 즉석짜장, 즉석카레 등 항상 뭔가를 먹으면서 잠복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는데요. 수지가 카레는 똥색이라는 말을 한 바람에 식욕을 잃는 홍 팀장의 그런 리액션이 재미있었던 장면입니다. 미카엘과 노 박사가 은밀하게 첫 거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거래자가 누군지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요. 메모리 카드와 안경을 통해서 나중에 노 박사임을 알도록 설정을 했었죠. 재준이 해외팀으로 첫 출근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누구도 이곳에 요원 아지트가 있으리라고 생각 못하도록 산업팀과는 다른 형태로 해외팀을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재준이 완전히 쫄아버릴 정도로 인상적이고 냉랭한 분위기를 주도록 저렇게 요원들을 설정했었죠. 여기도 저희가 다 세팅을 해서 실제 장소를 세팅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한 단계씩 내부로 들어가는 재준에겐 이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죠. 여기부터 이제 세트장이죠. 해외팀의 느낌은 좀 초라하고 찌들어 보이게 설정을 했지만 왠지 해외팀 요원들의 모습은 여유롭고 유들유들하게 보이는 그런 설정을 또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 준비할 때 물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서 세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의 침수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아직 신세계에 들어온 재준이 좀 어리버리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 커트가 유일하게 해외팀의 좀 넓은 화면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해주는 그런 배경 설명의 장면이었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이것도 삭제됐어요. 재준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순환을 당하는 원석 팀장과 해외팀 요원들입니다. 재준의 뒤를 따라가는 해외팀 냉동탑차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더 속력을 내려다가 내부에 있던 인원이 전부 넘어지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코피까지 흘리는 원석 팀장입니다. 이런 사정도 모른 채 재준은 자신이 미행을 성공했다고 소리치고 원석 팀장과 해외팀 요원들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류승룡 선배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너 도대체 우유깔이 누구였어? 네, 서바이벌 경기장이죠. 빅도르의 총격에 도망다니던 재준이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보여줬던 장면인데요. 어떻게 하면 재준이 빅도르의 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가짜 수류탄을 이용해서 빅도르를 속이자는 무술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난관을 빠져나갔던 장면입니다. 다소 만화적인 설정이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반격하도록 했던 설정이 이 영화를 보는 재미를 느끼기에 적절했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던 비비탄 총싸움 장면이었죠. 치열한 싸움 끝에 상황이 어이없게 바뀌면서 아이들처럼 총싸움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즐거웠습니다. 진짜 총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헤매는 망가진 스파이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던 빅도르 역의 바딤 씨였죠.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해 보호장비와 기관총으로 빅도르에게 반격을 하는 강주한 씨의 아이디어도 재밌었던 장면입니다. 귀신의 집에서 만신창이가 된 수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다음에 연결된 장면에서도 웃음이 끝나지가 않았죠. 결국 내용 전달이 안 돼서 삭제되었던 장면입니다. 사실 상봉은 곰돌이 인형으로 위장하고 작전 중이었죠. 영화상 설정에 후배 요원이 선배에게 벌 받는 방법을 엎드려 뻗쳐로 했는데요. 영화 끝부분에 삼성맨도 상봉처럼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연결을 설정한 거였습니다. 이번요? 놀이동산 작전에 실패한 재준에게 방검복을 입히고 칼로 위협을 하는 원석 팀장입니다. 해외팀에게는 의례적으로 거쳐야 하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였죠. 방검복의 성능도 보여주고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준은 그 뜻을 무시하고 반항하게 되죠. 재준이 열받아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저 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입니다. 강지한 씨가 즉석에서 애드리브로 만든 장면이었죠. 모두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영화의 성격에 비해 다소 진지하고 과격한 느낌이 강해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관람할 그런 영화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삭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무전을 받고 빅도르 일당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장면이죠. 택시기사로 출연하신 분은 하리마오 픽처스의 대표이시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신 천성일 작가님이었는데요. 연기 경력이 별로 없으신데도 택시기사로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주셨죠. 펜싱 동아리 회상 풀 버전입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
수지와 재준의 모습이 현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직 동아리 신입생인 재준은 열심히 수지에게 펜싱을 배우지만 계속 어리버리하게 핀잔만 듣습니다. 아마도 운동신경이 부족해 보이는 재준은 수지의 미모에 끌려서 동아리에 가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수지도 재준이 마음에 들었는지 점차 재준을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죠.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수지가 재준을 꼬시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수지와 재준의 순수했던 사랑을 펜싱을 통해서 미묘한 스킨십과 왈츠풍의 펜싱 동작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약간 판타지스러웠던 장면인데요. 현재에 와서는 욕정에 불타는 격정적인 애정 행각으로 변질된 두 남녀의 모습으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수지의 머리 냄새를 맡는 재준의 모습이 귀여워 보이네요. 뭔가 닿을 듯 말 듯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두 남녀의 모습입니다. 이 펜싱 장면은 과거와 현재의 두 남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도 결국 러시아 스파이와 대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언니, 수지가 재준과 다시 사귄다고 홍 팀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죠. 대사 내용이 재밌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총 숨기랴, 전화통화하랴, 방검복 벗으랴, 부랴부랴 정신없는 상황도 재밌었던 장면입니다. 미쳤어? 너 싫다고 도망간 놈이랑? 도망간 게 대수야? 다시 온 게 중요하지? 끊어.